아니, 이걸 따라한다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일본의 10대 여고생들은 이것 때문에 한국에 오려고 난리가 났다는데요. 한국에 한 번도 안 갔다 온 친구는 이즈메즈 광따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과연 일본 여고생들 사이에서 유행 중인 충격적인 한국 문화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도쿄에서 가장 좋은 명문고등학교 중 하나인 오인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즈키 사쿠라입니다. 저에겐 가족 중 아무도 모르는 큰 비밀이 있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와 K-팝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매일 밤 부모님이 제가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때 저는 사실 이불 속에서 헤드폰을 끼고 한국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어요. 저는 DVD를 매트리스 아래에 숨겨서 아무도 찾을 수 없게 해요. 한국 드라마는 이야기들이 너무 재미있고 배우들이 정말 멋져요. K-팝 음악을 들으면 춤추고 싶게 만들어요. 아무도 듣지 못하게 조용히 해야 하지만요. 왜 이게 비밀이냐고요? 저희 가족은 한국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한국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나라야. 어머니가 저녁 식사 중에 종종 말씀하시면서 고개를 저으시죠. 그들은 일본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할아버지는 더 심하세요. 전에 정부에서 일하셨고 국제관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은 위험해. 할아버지가 저에게 경고하시면서 진지한 표정과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너는 절대 거기에 가면 안 돼, 미즈키 절대로. 저는 항상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할아버지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말들이 정말인지 궁금했어요. 제가 드라마에서 보는 한국은 현대적인 도시와 맛있는 음식,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보여요. 직접 가보지 않고서 누가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느 비오는 봄날 아침 모든 것을 바꾼 일이 일어났어요. 미치코 선생님이 큰 미소를 지으며 우리 반 앞에 서 계셨어요. 여러분, 신나는 소식이 있어요. 올해 졸업 여행은 한국으로 갑니다. 미치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교실은 순식간에 소음으로 가득 찼어요. 몇몇 여학생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했지만 다른 학생들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그들이 우리를 좋아할까? 일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들었어. 하지만 저는 그들의 걱정은 상관없었어요. 제 심장은 이미 너무 빨리 뛰고 있었거든요. 이건 한국에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드라마에서 본 장소들을 방문하고 어쩌면 서울거리에서 K-팝 스타들도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날 저녁 집에서 저는 부모님께 여행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졸업 여행 확인서를 식탁에 놓으면서 제 손은 땀에 젖어 있었어요. 학교 여행. 올해는 어디로 가니? 아버지가 물으시면서 종이를 집어드셨어요. 그것을 읽자마자 아버지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한국? 왜 너희 학교가 한국을 선택한 거지? 어머니가 저녁 식사에서 고개를 들고 찌푸리셨어요. 왜 싱가포르나 대만이 아니지? 그런 곳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일 텐데. 저는 떨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저 꼭 가고 싶어요. 제가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말했어요. 이번 졸업여행에서 저희는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고 역사적인 장소들을 볼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으면 매우 화내실 거야. 아버지가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할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으셨을 때 할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어요. 절대 안 돼. 한국은 내 손녀가 갈 곳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소리치셨어요. 그 후 할아버지는 일주일 내내 저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저는 부모님께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선생님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우리는 좋은 호텔에 머물 것이며 다른 학생들도 여행을 기대하고 있다고요. 저는 졸업여행에 가서 매일 전화하고 특별히 조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천천히 부모님은 설득되기 시작하셨어요. 많은 토론과 약속 끝에 부모님은 마침내 확인서에 서명하셨어요. 조심해. 어머니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국인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해. 여행을 떠나는 아침 비가 우리 집 밖에서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문 앞에 서서 작별 인사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도착하자마자 전화하는 것 잊지 마. 어머니가 제 귀에 속삭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니를 다시 안아드렸지만 속으로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배낭 속 옷 사이에 숨겨진 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DVD들이었어요. 저는 그것들이 촬영된 장소들을 방문하고 싶었어요. 택시가 비 내리는 도쿄를 지나 공항으로 저를 데려갈 때 저는 도쿄의 건물들이 흐릿하게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제 반 친구들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몇몇은 흥분한 모습이었고 다른 몇몇은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한국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 실제로는 멋진 곳이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에서 창가에 앉아 일본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정말 어떨지 궁금했어요. 한국은 저희 가족이 묘사한 위험하고 불친절한 곳일까요? 아니면 제가 드라마에서 본 따뜻하고 흥미로운 나라일까요? 제 심장은 두려움과 흥분으로 빨리 뛰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여행은 제 인생을 바꿀 거예요. 단지 얼마나 많이 바뀔지는 몰랐어요. 도쿄에서 서울까지의 비행은 단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제 심장은 내내 빨리 뛰고 있었어요. 우리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항항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작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었어요. 저 건물들 좀 봐. 저는 옆에 앉아있는 유키에게 속삭였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녹지 공간이 있는 광활한 풍경이 보였어요. 유키가 함께 보기 위해 몸을 기울였어요. 저희 모두 예상과 다른 한국의 모습에 놀랐어요. 제 가족의 설명에 따르면 저는 완전히 다른 것을 상상했어요. 더 오래되고 덜 발전된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은 활기차고 현대적인 도시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공항이 얼마나 깨끗하고 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였어요. 도쿄의 나리타 공항보다 더 현대적이었어요. 여행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로봇들이 있었고 입국 절차는 우리의 얼굴을 스캔하고 몇 초 만에 정보를 처리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했어요. 이거 정말 멋져. 작은 로봇이 우리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가 눈을 크게 뜨고 속삭였어요. 저희 아빠는 한국이 기술적으로 일본보다 뒤처졌다고 했는데 전혀 뒤처진 것 같지 않았어요. 미치코 선생님은 우리가 짐을 찾은 후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로 갈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공항 전철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깨끗하고 빠르고 지하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무료 와이파이가 있었어요. 저는 걱정하시는 부모님께 우리가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빠르게 보냈어요. 그런 다음 우리가 도시를 향해 달리는 동안 창문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열차 창문을 통해 저는 구름을 반사하는 유리 외관을 가진 높은 고층 빌딩들을 볼 수 있었어요. 건물들 사이에는 녹색 공원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넓고 깨끗한 거리들이 있었어요. 디지털 광고판에는 제가 밤마다 비밀스럽게 들어온 K-팝 스타들이 등장하는 광고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상한 것 같았어요. 일본의 일부 지역보다 더 발전된 것 같아 보였거든요. 저는 창문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제 가족이 저에게 말했던 모든 것, 한국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 일본만큼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 다 잘못된 것 같았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체계적인지에 감동받았어요. 지하철 시스템에는 일본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된 명확한 표지판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하철, 버스,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교통카드를 사용했어요. 그 기술은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인 것 같았어요. 우리 호텔은 명동이라는 서울의 번화한 지역에 있었어요. 역에서 호텔까지 걷는 동안 저는 거리가 얼마나 깨끗한지 알아차렸어요. 도쿄의 유명한 긴자 지역만큼 깨끗했어요. 상점 간판은 밝은 색상으로 빛나고 있었고 맛있는 냄새가 레스토랑과 길거리 음식값 한 대에서 풍겨오고 있었어요. 호텔에 사는 직원들이 따뜻한 미소와 완벽한 일본어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숙박이 되길 바랍니다. 안내원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그렇게 기대를 하지는 않았는데 안내원분이 일본어를 정말 잘하셨어요. 객실의 짐을 풀고 난 후 미치코 선생님은 최소 3명 이상의 그룹으로 움직인다는 조건 하에 호텔 주변 지역을 탐험할 수 있는 1시간의 자유시간을 주셨어요. 유키 하나, 그리고 저는 밖에서 보기에 아늑해 보이는 근처 카페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카페 안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현대적인지 알아차렸어요. 태블릿에 디지털 메뉴가 있었고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이 있었으며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각 테이블에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바리스타들은 세련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우리를 한국어와 일본어로 모두 맞이했어요.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종업원이 약간의 억양이 있는 일본어로 물었어요. 저는 카라멜 라떼를 주문했어요. 이렇게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랍고 기뻤어요. 음료가 나왔을 때 종업원은 거품에 작은 하트를 그려놓았어요. 종업원이 너무 친절해 우리 테이블에 합류한 사키가 의심스럽게 속삭였어요. 우리가 일본인이라서 그냥 친절한 척하는 걸까? 사키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친절한 사람들인 것 같아. 우리가 음료를 마시며 카페 창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저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패셔너블하게 보이는지 알아차렸어요. 많은 젊은 한국인들은 패션 잡지에서 바로 나온 것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들의 머리와 메이크업은 완벽했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 브랜드의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우리가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제 마음은 새로운 인상들로 가득 찼어요. 한국은 저희 가족이 묘사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한국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전혀 불친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따뜻하고 환영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제 친구들이 잠들었을 때 저는 제 일기장을 꺼내어 창문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으로 일기를 써내려갔어요. 한국에서의 첫날, 그리고 이미 제 세계는 변하고 있어요. 이 나라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기술은 발전되어 있고 도시는 아름답고 사람들은 친절해요.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요.
처음으로 저는 제 가족이 한국에 대해 말했던 모든 것들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들이 말했던 다른 모든 것도 잘못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일기장을 닫고 빛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어요. 내일 우리는 역사적인 장소들을 방문하고 한국의 과거에 대해 배울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이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 어떻게 비교될지 궁금했어요.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기대감으로 잠에 들었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서울의 낯선 소리가 우리 호텔 창문을 통해 들려왔어요. 오늘은 어제와 다를 거예요. 미치코 선생님은 우리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은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감금되었던 곳이에요. 저는 옷을 입으면서 제 뱃속이 꽉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우리는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역사책에는 짧게 언급되어 있었어요. 거의 각주처럼요. 하지만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비밀리에 연구한 덕분에 이 시기가 한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일정이 조금 긴장됐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항상 한국인들이 그 시기에 일어난 일들을 과장한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아침 식사 후 우리는 관광버스에 탑승했어요. 서울의 분주한 아침거리를 지나가면서 미치코 선생님이 마이크를 들고 버스 앞에 서 계셨어요. 오늘은 여러분 중 일부에게 힘든 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어려운 시기에 대해 배울 거라며 존중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형무소 박물관은 외부에서 보면 평범해 보였어요. 나무들로 둘러싸인 큰 벽돌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공기 속에서 무거움을 느꼈어요. 벽들이 슬픔의 기억을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안내원은 친절한 30대 한국인 여성이었어요. 제 할아버지가 여기에 감금되셨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기분 나빠지게 하려고 이 역사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복도를 걸어 다니며 죄수들이 갇혀있던 작은 감방들을 보았어요. 일부 방에는 죄수들이 어떻게 고문을 당했는지 보여주는 실물 크기의 모형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제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이것은 제가 학교에서 배운 깨끗하게 정리된 역사와는 달랐어요. 이 감옥들에는 한 번에 30명까지 수용되었어요. 우리 안내원이 집에 있는 제 침실보다 겨우 큰 공간을 가리키면서 설명했어요. 많은 죄수들이 질병, 굶주림 또는 고문으로 사망했어요. 저는 하나가 눈에서 눈물을 닦는 것을 보았어요. 심지어 한국에 대해 가장 회의적이었던 사키조차도 눈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건 우리 역사책에서 배우는 것과 달라 유키가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리 학교의 교과서들은 이것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확실히 이 박물관이 드러내는 고통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한 방에는 자국의 자유를 위해 싸운 한국인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들은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들의 눈은 용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은 제 할아버지가 묘사했던 화가 나고 비합리적인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용감하고 원칙이 있어 보였어요. 이 자유투사들 중 많은 이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안내원이 설명했어요. 학생, 교사, 공장 노동자들이요. 그들은 자신의 나라가 다시 독립하기를 원했어요. 저는 만약 일본이 다른 나라에 점령되었다면 제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았어요. 저도 자유를 원하지 않을까요? 저도 반격하지 않을까요? 관광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벽에 수천 개의 이름이 적힌 큰 기념관에 멈췄어요. 이것들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이에요. 우리 안내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증오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국가 간의 평화의 중요성을 잊지 않기 위해 기억해요. 저는 그녀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고통스러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녀는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이 역사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방문 후 우리는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근처 공원에 앉았어요. 벚꽃나무들이 활짝 피어 있었고 분홍색 꽃잎들이 마치 눈처럼 우리 주위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아름다움은 제 마음속에 무거움과 대조되는 것 같았어요. 전혀 몰랐어. 침묵을 깨고 리코가 말했어요. 우리 조부모님들은 이 부분의 역사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셔. 미치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많은 나이든 일본인들은 이에 대해 논의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여러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해요. 저는 조용히 앉아 일본에 대한 한국의 정당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조차 거부하는 제 할아버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인들이 과거에 너무 집착한다고 경고했던 제 부모님에 대해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본 것은 집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억하고 존중하고 배우는 것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저는 천천히 제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아마도 모든 이야기에는 하나 이상의 측면이 있는 것 같아.
그날 오후 우리는 서울이 어떻게 스마트시티로 변모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첨단기술 혁신센터를 방문했어요. 우리의 아침과 오후 사이의 대비는 더 극적일 수 없었어요. 고통스러운 역사가 보존되고 존중받는 같은 도시이면서 때로는 일본에서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발전된 것처럼 보이는 기술로 건설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도시 전체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 발전된 교통 시스템, 그리고 혁신적인 환경 솔루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았어요. 노인들을 돕는 로봇 어시스턴트와 교통 혼잡을 줄이는 스마트 교통 시스템의 시연이 있었어요. 저는 항상 한국이 일본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제 할아버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제 눈으로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은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제 일기장에 썼어요. 오늘 저는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어요. 모든 이야기에는 항상 다른 측면이 있어요. 제 가족이 저에게 묘사한 한국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은 마치 두 개의 다른 나라 같아요. 저는 그들이 또 어떤 것들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그들이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 궁금해요. 저는 일기장을 닫고 서울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내일은 새로운 발견들을 가져올 테지만 오늘은 이미 제 안에서 근본적인 무언가를 바꾸었어요. 저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세 번째 날은 호텔 커튼을 통해 밝은 햇살이 비치며 시작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롯데월드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미치코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테마파크 중 하나라고 하셨어요. 모두가 신이 났어요. 어제의 역사 수업이 주는 감정적인 무거움 이후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롤러코스터를 빨리 타고 싶어. 놀이공원으로 가는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유키가 말했어요. 저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안에서 흥분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여러 한국 드라마에서 롯데월드를 봤었고 이제 마침내 직접 경험하게 됐어요. 지하철은 깨끗했고 뉴스와 광고를 보여주는 TV 스크린이 있었어요. 문 위에 있는 전자지도는 우리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었고 역 사이의 진행 상황을 표시하는 불빛이 있었어요. 도쿄의 지하철 시스템보다 더 발전되어 있었어요. 롯데월드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광경에 숨이 막혔어요. 거대한 유리돔이 다채로운 놀이기구로 가득 찬 실내 공간을 덮고 있었고 야외 어트랙션은 아름다운 호수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숨겨진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고 달콤한 간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디즈니랜드 같은데 한국 스타일이야. 하나가 경이로움에 눈을 크게 뜨고 외쳤어요. 저희는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둘러보기로 했고 저는 유키, 하나, 그리고 사키와 함께 탐험하러 갔어요. 우리는 먼저 프렌치 레볼루션이라는 롤러코스터를 타기로 했어요. 탑승 플랫폼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제 흥분은 한 걸음 한 걸음 커져갔어요. 롤러코스터는 선로를 따라 빠르게 돌았고 우리 모두는 재미있어서 소리를 질렀어요. 모든 코스를 마친 롤러코스터가 멈추고 열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순간 발목이 꺾여버렸고 선로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저는 바로 일어서려고 했지만 즉시 인상을 쓰며 다시 앉았어요. 발목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나는 도움을 구하러 뛰어갔고 유키와 사키는 저를 근처 벤치로 데려가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몇 분 안에 놀이공원 직원과 의료 스태프가 이름표가 달린 밝은 유니폼을 입고 도착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료 스태프가 간단한 영어와 몇 개의 일본어 단어를 섞어 물었어요. 저는 제 발목이 꼬이면서 선로에 어떻게 부딪히게 되었는지 설명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고 전문적인 터치로 제 발목을 부드럽게 검사했어요. 부러지지 않았고 단지 삐었어요. 그녀는 안심시키는 미소로 말했어요. 그들은 빠르게 제 발목을 위한 얼음팩과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저는 그들이 얼마나 빨리 반응했고 얼마나 친절했는지에 놀랐어요. 민지라는 이름표를 단 공원 직원은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어트랙션으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왜 그들은 나에게 이렇게 친절한 거지? 민지가 우리에게 물을 가지러 간 동안 저는 유키에게 크게 궁금해했어요. 그들은 나를 전혀 모르는데. 그것이 그들의 본 모습인 것 같아요. 미치코 선생님이 저를 확인하러 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따뜻함과 환대를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제 부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놀라운 하루를 보냈어요. 민지는 사진 찍기에 가장 좋은 장소를 보여주었고 심지어 제가 다친 발목으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퍼레이드를 위한 특별 관람 구역을 찾는 것도 도와주었어요. 그녀는 서울에서 자라난 이야기를 들려주며 일본에 대한 질문도 했어요. 제 가족이 경고했던 적대감이나 원한의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저녁 식사를 위해 전통 한국 식당에 갔어요. 식당은 아름다웠어요. 나무 테이블과 벽에 다채로운 그림이 있었어요. 우리가 들어서자마자 종업원은 제 휠체어를 알아차리고 즉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식당에 나이 드신 주인분이 추가 반찬을 가지고 우리 테이블로 왔어요. 얼른 낫길 바라시면서 갖다 주신 거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제게 부드러운 구운 쇠고기를 매운 소스와 밥과 함께 상추 잎에 싸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음식은 믿을 수 없이 맛있었어요. 김치라는 절인 채소의 작은 접시들, 맛있는 전, 매운 찌개, 그리고 구운 고기가 있었어요. 모든 것은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테이블 중앙에 가족 스타일로 제공되었어요. 우리가 식사를 즐기는 동안 저는 이러한 경험들이 제 가족이 묘사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일본 방문객들에게 냉담한 것과는 거리가 멀게 우리가 만난 모든 한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오직 친절함만을 보여주었어요. 이 음식은 정말 맛있어. 한국 문화에 대해 가장 회의적이었던 사키가 말했어요. 집에 돌아가면 이런 요리들 중 몇 가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배워야겠어. 심지어 그녀도 자신의 선입견을 넘어서 보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 삐인 발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문 안무가에게 수업을 받는 K-팝 댄스 스튜디오를 방문했어요. 스튜디오에는 벽에서 벽까지 거울이 있었고 광택이 나는 나무 바닥이 있었어요. 유명한 K-팝 그룹들의 포스터가 벽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안무가가 몇 가지 기본 동작을 보여주면서 안무에 대해 설명했어요. 저는 발목 때문에 많이 춤을 출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저에게 의자에서 참여하도록 격려했어요. 리듬에 맞춰 팔을 움직이고 상체 움직임을 배우면서요. 아무도 저를 소외감을 느끼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K-팝에 대한 제 사랑을 어떻게 가족으로부터 숨겼는지 생각했어요. 이제 제 반 친구들이 열심히 댄스 동작을 배우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제 나이에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제 관심을 공유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마도 오래된 편견을 간직한 것은 오직 나이 든 세대뿐일 거예요. 그날 오후에 저희는 명동 쇼핑지구에 있는 화장품 가게를 방문했어요. 가게는 밝고 다채로웠으며 모든 것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샘플이 있었어요. 판매원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도움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인기 있는 한국 뷰티 제품을 보여주고 다양한 스킨케어 루틴을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뷰티 제품은 일본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아요. 없어서 못 팔 정도죠. 저는 어머니를 위한 시트 마스크와 제가 사용할 귀여운 립 틴트를 샀어요. 한국 문화의 이런 작은 조각들을 공유하는 것이 어머니의 관점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데 도움이 될지 궁금했어요. 각각의 새로운 경험으로 저는 한국에 매료될 더 많은 이유를 찾았어요. 일상생활을 더 쉽게 만드는 발전된 기술,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중독성 있는 음악, 혁신적인 뷰티 제품,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저희 가족이 묘사했던 차갑고 원한에 찬 한국인들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부은 발목을 올리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멋진 건물이나 발전된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적인 연결의 순간이었어요. 롯데월드의 민지와 저의 다리를 걱정해주시며 반찬을 내어준 식당 주인과 같은 사람들이 보여준 작은 친절이었어요. 그날 밤 제 일기 항목은 간단했어요. 오늘 저는 한 나라의 진정한 척도는 그 건물이나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하고 간대하며 친절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제 발목은 조금 나아졌어요. 이제 조금 체중을 실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했어요. 아침 식사 후 미치코 선생님은 여행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호텔 회의실에 우리를 모았어요. 우리는 서울의 도시계획을 관찰하고 일본에서 구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과제를 받았어요. 모두가 배운 것을 공유하면서 방안은 대화로 시끌벅적했어요. 저는 유키 하나, 그리고 사키와 함께 앉아 지난 며칠 동안의 메모와 사진을 검토했어요. 할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면 정말 놀라실 것 같았어요. 우리는 아침 시간 동안 발표 자료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서울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공공장소의 무료 와이파이, 깨끗한 거리, 그리고 혁신적인 재활용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모두가 긍정적인 내용을 작성했어요. 오기 전까지 일본이 한국보다 모든 방면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가 한국에게 계속해서 배워가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더 발전된 나라에서 왔다고 생각하며 도착했지만 많은 면에서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었어요. 제 주변의 반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단 며칠 만에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알아차렸어요. 심지어 한국 방문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키와 리코도 이제는 열정적으로 한국 패션과 음악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그녀가 배운 한국어 단어를 모두에게 가르치고 있었고, 유키는 집에 돌아가면 한국 음식을 어떻게 요리할지 계획하고 있었죠. 저는 집에 가면 한국에 대한 진실을 모두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이곳은 부모님과 할아버지가 묘사했던 나라와 전혀 다르다고요. 저희 가족이 과연 이 사실을 믿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할 수도 있지만 계속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이곳에 같이 방문할 거예요. 점심 식사 후 공항으로 가기 전에 몇 시간의 자유시간이 있었어요. 제 발목은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기 때문에 제 친구들과 저는 도시의 마지막 전망을 위해 남산타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올라갔고 도시가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전망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지평선까지 뻗은 고층 빌딩들, 파란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지르는 한강, 그리고 도시 풍경을 점점이 물들이는 녹색 공원들이 보였어요. 정상에서 우리는 난간에 부착된 수천 개의 사랑의 자물쇠를 발견했어요. 커플의 이름이 쓰여진 자물쇠로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저희도 저희의 우정을 위해서 여행을 영원히 기억하려고 자물쇠를 사서 달기로 했어요. 우리는 자물쇠에 우리 모두의 이름을 쓰고 다른 것들과 함께 난간에 부착했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그것의 사진을 찍었어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거기 서서 아래의 아름다운 도시를 바라보면서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변했다고 느꼈어요. 세상은 제가 배웠던 것보다 더 크고 복잡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국경을 넘어 더 친절하고 더 따뜻했어요. 저희 모두 성장한 느낌이었고 이제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저는 휴대폰으로 부모님께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한국은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많이 달라요. 거리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에요. 기술은 발전되어 있고 음식도 맛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어려운 역사에 대해 배웠지만 또한 한국인들이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보았어요. 그들은 우리가 일본 학생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환영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들의 언어, 문화, 혁신. 그리고 언젠가 부모님과도 함께 방문하여 제가 본 것을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이 편지를 보내지는 못했어요. 먼저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분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서울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떠나는 것이 슬프면서도 배운 것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불과 며칠 전에는 낯설고 잠재적으로 위협적으로 보였던 한국의 서울이 이제는 거의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도쿄에 착륙했을 때 나리타 공항의 친숙한 광경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제 부모님은 도착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저를 보자 불안하면서도 안도하는 표정이셨어요. 어머니는 제 약간의 절뚝거림을 알아차리고 급히 앞으로 나와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는 놀이공원에서 다쳤는데 한국 의료진이 정말 잘 돌봐줘서 괜찮아졌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안심하셨어요. 아버지는 어색하게 서서 한국은 어땠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으로 빛났고 정말 멋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날 저녁 식사 때 저의 한국 여행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부모님의 눈에서 회의적인 표정이 천천히 호기심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깨끗한 거리, 발전된 기술, 그리고 우리가 방문했던 아름다운 장소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저와 함께 있었던 롯데월드의 민지와 진심으로 걱정해주시며 추가 음식을 주었던 식당 주인분에 대해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했다고 저는 설명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일본인이라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문화를 우리와 공유하고 싶어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생각에 잠겨들었어요. 그건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것과 다르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뉴스는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저녁 내내 침묵을 지키셨지만 저는 할아버지 또한 주의 깊게 듣고 계신 것을 알아차렸어요. 제가 배웠던 K-팝 댄스 수업 동영상을 보여드렸을 때 저는 심지어 할아버지가 리듬에 맞춰 발을 움직이시는 것을 발견했어요. 다음날 저는 제 여행 가방을 풀고 제가 산 기념품들을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작은 남산타워 모형, 몇 가지 한국 미용 제품, 그리고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K-팝 앨범들이요. 저는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제 일본 애니메이션 포스터 바로 옆벽에 붙였어요. 다음 주 학교에서 우리 반은 서울의 도시계획에 대한 발견 사항을 발표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우리의 열정과 긍정적인 경험에 놀랐어요. 몇몇은 심지어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꼭 가야 할 곳 리스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한국 여행에 대해 물어본 후배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직접 가보는 것을 추천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작은 방법으로 한국을 우리 집에 들여왔어요. 저는 가족을 위해 간단한 한국 요리를 만들었어요. 제 방을 청소하면서 K-팝 음악을 틀었어요. 제가 산 한국 미용 제품을 사용하면서 혁신적인 성분에 대해 어머니에게 설명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는 작은 변화들을 보았어요. 어머니는 한국 요리 기술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아버지는 서울의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기사를 읽으셨어요. 할아버지는 긍정적인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TV에서 한국이 언급될 때 부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게 되셨어요. 여행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저희 학교가 한국 학교와의 또 다른 문화 교류를 발표했을 때 부모님은 저에게 참여해보라고 권유하셨어요. 제가 지난 한국 여행에서 많이 배운 것 같다며 이번에는 한국어도 조금 연습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 내에서는 한국 여행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에 가보지 않은 친구가 거의 없게 되었어요.
이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어요. 몇 년 후 제가 대학 유학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짧은 방문을 위해 부모님을 모셔왔어요. 그들이 제가 첫 번째 여행 중에 느꼈던 것과 같은 놀라움과 기쁨을 경험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경험 중 하나였어요. 제 여행은 단순한 학교 여행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제 가족의 오래된 믿음과 새로운 이해 사이의 다리의 시작이었어요. 일본과 한국 사이의 다리였고 자신이 들었던 것을 넘어서 보려고 용기를 낸 한 호기심 많은 소녀에 의해 세워진 것이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